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에 촉촉히 단비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단비는 새 생명에게는 생명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향기로운 꽃처럼 소외된 이웃의 웃음을 전파하는 향기로운 바이러스가 됩시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02화 하나원 시인의 65번째 시 거목은 거목입니다. 먼저 거목은 거목이라는 신앙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거목은 거목, 유준 박사님께 올림. 하나원, 이 땅에서 이 몹쓸 나병이 낫는다는 듣도 보도 못한 신화를 당신이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려 들지 않는 복음의 전도는 어렵고 또한 외롭고 때로는 박해마저 받아야 했습니다. 당신은 진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 눈물은 이 거친 땅에 씨앗을 뿌리듯 뿌렸습니다. 이제 그 씨앗이 갖은 풍우 속에서 자라서 거친 황무지를 푸른 초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한평생을 사람들이 꺼려하는 문둥병과 문둥이를 위하여 바쳐온 이 땅에 오직 한 분이십니다. 거목처럼 우뚝 솟은 거목이올시다. 이제 피와 눈물의 업적은 거목처럼 자라서 거목이 되었습니다. 거목은 청정하고 그 뻗은 가지가지마다의 오묘함과 위대함을 풍긴 적 당신은 거목, 거목은 거목, 거목은 영원한 것인즉. 여러분, 거목은 거목이라는 시 낭송 잘 들어보셨나요? 이 거목은 거목이라는 시는 1969년 5월 6월호에 세빗에 수록된 시인데 유준 박사님께 올림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원 전집 131페이지에 수록된 작품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 시는 총 8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식상으로 분류하자면 자유시라 할 수 있고 내용상으로 분류하자면 서정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상으로 분류하자면 참여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향상으로 분류하자면 주시라 하겠습니다.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이 시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자면 유준 박사는 한센병의 권위 있는 의사로서 인간을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짐승 취급하는 시대상에서 헌신적으로 한센병을 박멸하기 위하여 노력한 바가 크기 때문에 유준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시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연과 행간에 숨어있는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연을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이 몹쓸 나병이 낫는다는 듣도 보도 못한 신화를 당신이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행에서 당신이라고 지칭한 분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과 6.25 전란기에는 국가로서의 조직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였으며 열악한 사회 기반으로 기본적인 치료제도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기피 대상일 수밖에 없는 문둥병을 치료하는 유준 박사가 있었습니다. 유준 박사는 한센병 치료의 세계적 권위자이며 연세대 의과 대학장, 영남대 총장 및 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고 2004년 당시 88세로 유준 의과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었으며 나병, 한국의 나병치유 등 저서가 있습니다. 1984년 6월 15일 이종석, 김정숙 공저의 인간 하나운 나는 죽어서 파랑새들이 라는 책에 371페이지에 수록된 육 여사님 수행기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런 업병을 이 땅에서도 1955년 7월 15일 미국에서 나병 연구를 하신 유준 박사님이 귀국 즉시 나병은 낫는다, 나병은 고친다, 또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략하고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나 환자는 이 복음의 갱생의 길을 찾는 데 열중하였다. 그러나 나병에 대한 오랫동안의 오류와 편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나 환자는 병을 완치했어도 나 환자 그대로고 어찌 사람 구실을 해보려 해도 전통사회는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고 인간과 인간의 접촉에서 생활이 생기는데 여전히 거부 현상은 굳기만 하다. 낡은 오류와 편견을 타파한 것이 5.16 군사혁명이라 하겠다. 5.16 군사혁명은 이 나라의 혁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 환자들에게도 처음 있는 나 해방의 혁명을 가져다 준 것이라 하겠다. 혁명정부는 정의섭 장관과 유준 박사의 진력을 받아들여 완치된 나 환자들을 퇴원시키는 일대 영단을 단행하였다. 울어도 풀 길 없는 감격의 절정에서 전통사회의 동화는 지난한 일이어서 우선 인간 회복과 사회 복귀로서 정착을 정부에서 마련하여 주었다. 1961년 12월 27일 인천시 청천동 청천농장을 시발로 하여 오늘날에는 90개소의 정착촌이 이 땅의 방방곡곡에 산지하여 망실의 나환자가 인간 회복에 인력자원으로서 개발에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를 보겠습니다. 믿으려 들지 않는 복음의 전도는 어렵고 또한 애롭고 때로는 박해마저 받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일행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한다는 기쁜 소식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진실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소록도에도 나병은 낫는다라는 구라탑을 세웠고 과연 나병이 낫을 수 있다는 희망의 소식을 전파하려 하지만 누구 하나 믿으려 들지 않는 불신시대에서 때로는 소규의 경이끼이며 마이동풍으로서 얼마나 어렵고 애로웠겠습니까? 더하여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박해까지 받아야만 했으니 나환자 커뮤니티를 이끌어가는 화자로서는 난망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이행에서 박해라는 것은 약한 처지의 개인이나 세력을 억누르거나 괴롭혀 해를 끼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사면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진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변에 불신이 깔려진 상태에서 치료하면 완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단기간 내에 치료를 얻기란 매우 어려운 질병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움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곡된 의식을 올바르게 돌려놓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과 함께 뒤돌아 앉아 눈물도 많이 흘리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그 눈물은 이 거친 땅에 씨앗을 뿌리듯 뿌렸습니다. 이제 그 씨앗이 갖은 풍우 속에서 자라서 거친 황무지를 푸른 초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유준 박사님이 나병은 낫는다는 구호를 전파하면서 쏟은 노력과 희생은 척박한 땅에 한 방울의 단비가 되어 말라비틀어진 씨앗의 노인네의 턱에 난 수염처럼 도다나 비바람과 폭우에도 굳건히 견디고 활착하여 거친 황무지의 푸른 초원을 이루고 있다는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연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한평생을 사람들이 꺼려하는 문둥병과 문둥이를 위하여 바쳐온 이 땅에 오직 한 분이십니다. 거목처럼 우뚝 솟은 거목이 오시다. 이제 피와 눈물의 업적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오연은 특별히 뭘 더하고 뺄 말씀이 필요 없는 시어 그 자체입니다. 2연에서부터 4연에 이르기까지 언급한 대로 문둥이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구세주이며 생명의 은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6연을 보겠습니다. 거목처럼 자라서 거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감히 올려다볼 수 없는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나약한 중생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쉼터가 되어주시는 동네 어귀에 있는 큰 나무라 칭송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7연을 보겠습니다. 거목은 정정하고 그 뻗은 가지가지마다의 오묘함과 위대함을 풍긴 적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뚝하게 높이 솟은 모양을 뜻하는데 우람하고 우뚝 솟은 나무는 잎이 촘촘하게 들어박혀 그늘을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웬만한 비 정도는 피해갈 수도 있는 가림막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거목은 유준 박사를 지칭하는 것이니 그에게 얽혀있는 인맥이 우리 문둥이들에게는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역할을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8연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거목, 거목은 영원한 것인즉 이렇게 마감 짓고 있습니다. 유준 박사님, 당신은 우리에게 어버이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시며 우리에게는 조물주의 버금가는 커다란 존재이십니다. 용문사의 은행나무가 1000년을 산다고 하듯이 중옥은 살아 1000년 죽어 1000년이라고 하듯이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기듯이 유준 박사님은 한국의 슈바이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103화는 1970년 1, 2월호
바른 길에 수록된 행복이라는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구독은 무료이며 딱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구독은 진행자에게는 독자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며 보람을 느끼게 하는 청량제라 하겠습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